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타원 그리는 명령하고요,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타원은 중심을 두 개를 가지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은 중심이 중앙에 하나가 있고요. 타원은 이렇게 두 개의 중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긴 쪽, 이 부분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단축이라 했을 때, 그래서 타원은 장축과 단축의 비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고요. 타원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의 그 등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들을 모두 다 실행을 다 해주셨을 거고요. 지난 시간처럼 필요 없는 일단은 양식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F7번 모눈을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RECT 임의의 크기대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 자, 네모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F8번 키를 키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자, 그 다음에 F8번 키 꺼서 이렇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F8번 키가 켜진 상태에서요, 반듯하게 이렇게 또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점 필터라는 과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점 필터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할 때 아마 설명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운이라는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일립스 명령을 주시고요. 자, 먼저 타원의 끝점을 요구하죠. 자, 타원의 끝점은 일단 우리가 요점을 잡을 겁니다.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는요, 펑션 키 F3번, 즉 오브젝트 스냅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요점을 두 번째를 찍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다른 축에 어떤 거리를 묻죠? 그러면 다른 축의 끝은 여기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네 변에 접하는 타운이 하나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다시 여기를 한 점, 여기를 두 번째 점을 찍어 볼게요. 자, 확인하면 여기에 회전이라는 게 있죠. 자, 이 회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요 두 점을 통과하는 이런 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점을 미안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구를 하나를 이렇게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핸들을 잡고 돌려주게 되면 원판이, 그렇죠? 원판이 회전을 안 했을 때는 동그란 원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 원은, 그렇죠? 서서히 돌아가면서 타원의 형태를 갖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하나의 선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대단히 플랜트 공장 같은 거 설계할 때 있죠. 플랜트 공장 하면은 우리가 뭐 해상 플랜트도 있고 육상 플랜트도 있고, 그럼 육상 플랜트 하면은 주로 대표적인 게 뭐 정유 공장이라든지 또는 시멘트 공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어떤 파이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파이프들이 어떤 각을 가지고 꺾어졌을 때 어떤 형태의 타운이 나온다. 이거를 도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회전이라는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갔을 때 있죠? 여기가 0도입니다. 쭉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가면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도 넘어가면 뒷면이 나오겠죠? 다시 270도가 되면 선이 됐다가 0도로 가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도를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온가 볼게요. 자, 30도를 돌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자, 요쪽에서는 제가 3차원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서클에서 먼저 2P를 할까요? 자, 여기 한 점과 요 점을 통과하는 원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볼게요. 자, 가상선을 해볼게요. 요거는 금방 그렸던 원입니다. 자, 3차원 명령을 좀 주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자, 이 원입니다. 이 원을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물체가 측면에서 볼까요? 실제로 원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회전시킬 때 왼쪽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모양이 처음에는 원이 됐다가 점점점 각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초록색과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90도 서면은 어떻게 되죠? 90도 되니까 하나의 선이 됐다가 또 뒷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앞전에 우리가 각도를 30을 줬죠? 자, 3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였죠? 여기서 보면 분명히 원이 요 각도가 30도라는 거야. 그래서 30도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요거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기존에 그려졌던 타원과 원이 정확하게 만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실물을 회전을 하지 않고도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은 이렇게 적용된다. 검증이 충분히 되었겠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타원의 다른 명령을 다시 알아볼게요. 자, 조금 앞전에는 우리가 양끝점을 찍었을 때 타원의 중심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타원의 중심을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C. 자, 그러면 중심은 현재 이 정도에다 잡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는 거 있죠. M 미드 포인트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중간.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찍어줘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두 점을 찍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두 점을 찍어도 돼요. 그럼 우리 대각선을 해볼까요? 여기 한 점, 여기 두 번째 점. 자, 찍고 나니까 중심이 하나 잡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를 먼저 찍든 여기를 먼저 찍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위를 먼저 찍어 볼게요. 한 점, 두 점.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차이는 위에 거는 양쪽 점을 찍었다는 거고요. 밑에 거는 중심을 먼저 찍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자, 타원형 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을 찍었을 때 타원이 완성이 되었고 밑에서 이제 요구가 나오죠.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갔다. 그러면은 요 마우스가 있는 점하고 타원이 직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를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매개변수고요. 시작점은 여기 쭉 지나가는 밴드 있죠. 허브 밴드. 요 밴드에서 서로 밴드와 타원이 만나는 지점을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잘라가지고요. 타원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클릭 쭉 움직여 볼게요. 타원이 쭉 생성이 되죠? 그러면 다음 점은 이렇게 가겠다. 하면은 지금과 같은 타원형 홀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타원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타원형을 타원 명령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폴리선이라는 거 있었죠? 폴리선으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변수는 p_ellips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0돼 있죠? 자, 이거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1로 바꾼다고 해서 기존의 게 폴리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게 폴리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자, 일립스 했을 때 하나가 없죠. 자, 조금 앞전에는 호라는 게 있었는데 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 그리고 F8번 키 켜서 해볼까요? 2점, 그 다음에 3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육안상 봤을 때는 실제 타운 명령으로 그려진 거와 필립스가 1이 되면서 폴리선으로 그려진 거는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마우스로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필립스로 그려진 것과 일반 일립스로 그려진 것,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요거 당겨보면 되겠네요. 이쪽이 더 꼬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네모 있죠? 요 네모를 잡고 끄집어내 보면 이렇게 개구리 왕눈이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필립스로 작성됐기 때문에 즉 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자, 클릭을 하고 엔터키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 객체로 분리가 됐고요. 반면에 일반 타워는 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필립스를 쓸 수도 있고 일반 일립스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면은요, 습관처럼 필립스를 0으로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일일이 다시 또 타원형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타원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자, 이번에는 이 타원을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겁니다. 자, 아이소메트릭은 스냅 스타일이 등각 투영으로 되어 있을 때 커서의 방향을 보고자 하는 투영 평면으로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방법은 기능키 F5번 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소플레이는 투명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투명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어를 사용 중에 다른 명령어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변수를 가지고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SNAP STYL입니다. 그래서 E가 빠지죠. 스냅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엔터키 해보면 자 0이 되어 있죠. 그래서 0은 표준입니다. 1이 되면 등각이 돼요. 그래서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약간 한쪽에가 기울어졌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제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때 있죠.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그러고요.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등각,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르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부등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등각의 각도는 몇 도냐? 각각 30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등각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커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커서의 방향은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X표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3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그 다음 곧장 올라가니까 여기는 9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27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 여기는 210도 그쵸? 그러면 여기는 150도, 여기는 33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0, 270, 3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서가 움직일 수 있는 각은 30도, 90도, 150도, 210도, 270도, 330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제어하는 게 금방 우리가 PPT에서 봤었던 펑션 키 F5번 또는 컨트롤 E를 눌러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E를 눌러주면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죠. 또는 펑션 키 F5번을 눌러주면 또 이렇게 방향이 전환됩니다. 자, 그래서 등각 투상을 할 경우에는 펑션 키 F8번 키를 항상 켜놓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육면체 형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미 한 점을 찍고요. 반드시 F8번 키를 켜줍니다. 자, 숫자 100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이쪽, 만일에 방향이 이쪽으로 안 가면 F5번 키를 눌러서 방향을 이렇게 또 전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 거리 100, 그 다음에 왼쪽 있죠? 100, 그 다음에 이쪽 상단으로 100,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F5번, 자, 밑으로 100, 다음에 F5번, 방향 바뀌었죠? 이쪽 방향으로 100mm. 자, 여기는 그냥 닫겠습니다. 자, 엔터키에서 선 끊고요. 다시 스페이스,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100, 다음에 또 F5번, 요 방향으로 100.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입체도 형태를 가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은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그리기 명령 가지고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나 봤을 때 이 부분이 이 물체가 3차원으로 그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원을 그리는데 원을 이쪽에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요 방향에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3차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형태 있죠? 요런 형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게 조금 앞전에 배웠던 타원, 즉 일립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립스. 자, 아까 원은 다른 옵션이 하나 더 생겼죠. 등각원. 그래서 이 등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우리가 변수를 스냅 스타일이라는 거 해봤죠. 스냅 스타일. 이 스냅 스타일이 0이면 아까 표준이라고 그랬죠. 표준. 그 다음에 1이 되면 아이소메트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처럼 아이소메트릭 있죠. 아이소메트릭으로 됐을 때만 이 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각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은요.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두 점 사이의 중간.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찍어줘 볼게요. 자,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제가 F5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30. 그러면 요 면에 맞게끔 타원이 그려졌죠. 자, 다시 엔터키 한 다음 등각원 I, Shift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또 두 점 사이 중간. 그럼 대각선을 찍어주면 되겠죠. 방향이 안 맞죠? 그러면 F5번, 반지름 30. 자, 이쪽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다시 등각원 I, 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두 점 사이 중간. 한 점, 두 점. 자, F5번, 반지름 30.
자, 이렇게 두고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3차원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소메트릭을 쓸 때만큼은 우리가 도면 작성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옵셋이라든지 또는 필릿이라는 명령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요 직선을 거쳐 우리가 요쪽으로 옵셋 하겠다. 그러면 자, 요 사이각이 제가 30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옵셋을 하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평행 복사해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옵셋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필릿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필릿은 요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려주고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을 지우고요. 자,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거리가 100입니다. 자, 요 직선은 옵셋 했을 때 요쪽으로 가죠. 그래서 옵셋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필릿. 서클 해볼까요? 서클에서 TTR. 자, 탄젠트 반지름 제가 2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죠? 또 TTR. 탄젠트 또 20. 자, 어떻게 남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각 투상을 했을 때는 요 옵셋이라는 명령어 있죠. 옵셋하고 필립. 요 두 가지 명령어는 등각 투상일 때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필릿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 미습을 주고요. 필릿 레디우스 20.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쭉 넘어오죠. 또 여기와 여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각을 가지고 실제 그 주사위 모양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옵셋을 못 쓰면 어떻게 하느냐? 복사 명령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카피. 자, 요 직선들을 아래로 있죠? 아래로 반지름 30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F5번 저쪽으로 30. 그 다음에 요 직선 두 개를 이쪽으로 또 30. 이런 식으로 복사 명령을 써야 돼요. 자, 그런 다음 일립스 등각원 I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또 등각원 I 하나 F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또 등각원 I 요점에서 또 F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완전한 그 주사위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 명령을 최대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원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복사를 해주고요. 다음에 요 원 3개를 지정을 해서 요점에서 이렇게 가져가고요. 요 원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요점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가고요. 요 원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형태는 되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필요 없는 직선은 일단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틀리면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3개를 잡아 볼게요. 엔터키 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잘라지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호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를 해볼게요. 자, 요 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 잡고 여기와 여기를 잘라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경계를 잡고요. 순서대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없어져야 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경계를 두 개를 잡아볼까요? 그러면 요것도 잘리고, 요거 잘리고, 요거 잘리고, 이렇게 되고, 요 원 잘라지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와 이걸 경계로 잡고요. 여기와 여기를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요, 경계가 지정 없으니까 그냥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를 또 경계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잘라지겠고, 자, 여기와 여기 잘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잡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거 자르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3차원으로 주사위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이소메트릭 도면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있는 데가요. ILS라고 해서 그 군수종합지원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입체도를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도면으로 해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아이소메트릭을 이용해서 예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줄였고요. 자, 요 도면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있는 요 예제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고요. 자, 지금 같은 저런 물체를 우리가 그리고자 할 때는요. 물체의 외곽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쪽에서 본 모양 있죠. 여기에서 본 모양. 그럼 여기서 본 모양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잘라진 거는 나중에 자르도록 하고요. 형태를 이런 식의 니은자 모양을 먼저 만들자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볼게요. 옵셋에서 쓸 수 없으니까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아래로 64, 그 다음에 이쪽으로 82가 되죠. 그 다음에 위쪽에 35,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요. 이쪽 방향으로 47, 그러면 3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35,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있죠? 위쪽으로 29가 되겠네요. 그렇죠? 29.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 뒷부분 할 때는 복사 명령을 쓰겠습니다. 카피. 자, 어차피 이 뒷부분은 뒤로 가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요것만, 여기와 여기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준점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F5번 방향 여기로 가겠죠? 저쪽 방향으로 그리는 70, 그리고 엔터키에서 선 끊으면 되겠죠? 그 다음 라인 되는 명령을 주고요. 한 점, 두 점. 근데 이 선들이 각각의 모서리 다 필요하니까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는 또 복사가 낫겠죠. 그래서 이 점을 잡고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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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갖다 주면 계단 형태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가 70이고요. 여기는 35니까 딱 정중앙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을 지워버려도 되고요. 지우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선을 잡고 어차피 정중앙이니까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은 여기서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은 어쩔 수 없이 자르든지 끝점으로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트림에서 잘라볼게요. 그리고 라인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요 모서리가 끝났죠. 자, 그 다음 요 부분이죠. 자, 요것도 복사. 자, 요 직선을 지정했고요.
이쪽 방향으로 38mm 하나 옵니다. 그 다음 요 부분 있죠. 25지점.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자, 요 선과 요 선을 잡겠습니다. 기준점 잡고 혹시나 방향이 안 바뀌면 F5번은 눌러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거리는 2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선 있죠? 요 선을 여길 기준을 잡고 아래로 이렇게 가서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기본 모양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림. 경계 필요 없으니까 엔터키 한번 더 한 다음에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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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자, 이건 하나 남은 거죠. 그렇죠? 트림이 안 되죠. 그럼 지우지 말고요.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카피, 기준점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주면 이게 완성된 첫 번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각 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3D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모양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냐면 요쪽 면은 곧장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작업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위에서 본 모양 있죠. 요 부분 잘라졌지만 요것도 자르기 전에 형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만큼만 그려주고요. 요만큼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 밑으로 쭉 복사를 해줘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석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전부 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를 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인 가지고요. 자, 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120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여기 50이라는 치수가 있고요. 조금 더 키울게요. 여기 50이 있고 35가 있으니까 총 8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85.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요. 여기가 13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3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여기에 36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이 36이라는 치수는 50 떨어진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 자, 요 선을 이쪽 방향으로 50만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요 방향으로 36만큼. 그러면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라인 요 점에서 요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 자, 모두 지정해서 기준점 잡고요. 자, F8번. 미안합니다. F5번. 자, 이렇게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요 선은 필요 없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취소하고요. 요렇게만 잡겠습니다. 기준점 잡고 아래로 73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라인으로 선과 선을 이어주겠습니다. 물론 복사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 선이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면 이 선이 현재 필요 없다는 게 보이죠?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트림에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삼각형이 좀 필요로 하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F5번 눌러서 방향을 전환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자, 라인 가지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하나만 그려 넣겠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에서 50이란 치수의 절반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 라인. 자, 요 점을 찍고요. F5번.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트림에서 요거 잘라주고요. 그다음 밑에서 29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카피 요 선을 F5번 눌러서 방향 바꿔주고요. 위쪽으로 2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한 복사 기능을 써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 내려오면 되겠죠. 그 다음 요 선을 여기서 잡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요 선도 필요 없는 선인데 제가 그렸네요. 자, 그러면 요 선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요 선이 하나 필요하네요. 그렇죠? 복사. 요쪽 끝점에서요.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라인 아까 지웠던 선 대신에 이렇게 가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림을 해볼게요.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가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필요 없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필요 없고, 여기가 필요 없고, 요 두 개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선이 짧죠, 그렇죠? 그러면 extend, 엔터키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그냥 쭉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16만큼 올라가 있죠. 그래서 카피 요 직선을 위쪽으로 16만큼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16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38mm가 더 올라가 있죠. 그러면 총 54가 되겠네요. 그렇죠? 54.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요. 우리가 정석적으로 하자면은 요 직선을 요 방향으로 12.5, 요 방향으로 12.5 이렇게 이 선을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원이라는 걸 써볼게요. 원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든 거리가 똑같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서클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쪽 교차점에서 지금 현재 보면 지름이 25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지름 D는 25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12.5, 12.5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하죠. 그래서 원은 지워버리고 이 직선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선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트림, 자,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이 직선은 현재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데 이 직선을 쓰는 이유는요. 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 자, 요 직선을 잡을게요. 기준점은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높이가 16대 있죠, 그렇죠? 16. 그러면 복사.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을 클릭했어요. 기준점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16. 요 높이가 현재 16이 됩니다. 그럼 요 교차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38mm가 있죠? 자, 요 선이 요 위쪽으로 또 38mm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선이 교차점 나왔죠? 자, 여기서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요 점에서 여기 교차점, 이쪽 교차점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요 직선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요. 그리고 요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만 트림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 자, 이렇게 잘라주면 이게 두 번째 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제는 이 삼각형 만드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과 요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라인 명령을 다시 주고요. 자, 요 모양은 요쪽에서 봤을 때 형태가 니은자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F5번 키 눌러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32, 그 다음에 아래로 50, 이쪽 방향으로 56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두께가 12mm죠. 그렇죠? 이게 12. 그 다음에 이쪽으로 12를 빼야 되니까 4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12가 되네요. 그렇죠? 잘못했네요. 그렇죠? U 한번 했고요. 자, 위쪽이니까 15, 24, 2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2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매한가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 그러면 지금 필요한 선이 요 선, 요 선, 요 선이 보이고 여기와 여기가 보이죠.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기준점 잡고 자, F5번 방향을 바꿨어요. 저 뒤에 선하고 저 전체가 70 이렇게 70만큼 갔죠. 자, 그 다음 라인 명령 줘가지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자, 얘를 잡고요. 기준점 여기 잡고 여기, 여기, 여기 필을 하는 부분만 해주면 돼요.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 형태가 갖춰졌으니까 트림 명령을 줘서 얘를 지워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요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26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카피 요 직선을요. 자, 이쪽으로 26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빠져나왔다가 다시 엔터키 한 다음 요 직선을 이쪽으로 다시 16. 자, 그 다음 요 직선을 이쪽 방향으로 12 가고요. 다음 요 직선을 다시 이쪽으로 1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을 준 다음 경계가 필요 없으니까 엔터키 한 번 더 한 다음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U 한번 할게요. 다른 방법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죠. 필릿에서 현재 설정이 뭐가 돼 있든 상관없이요. 여러 번 할 때는 다중 M을 주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남길 쪽, 남길 쪽, 남길 쪽, 남길 쪽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복사 명령을 줘가지고요. 요 직선과 요 직선만 지정하고요. 위치는 자,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선 이만큼 남네요. 그러면 트림을 해서 자, 여기와 여기 잘라주고요. 마지막으로 직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주면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모양은 실제 3차원 명령으로 그린 거고 요거는 우리가 2차원 명령 가지고 3차원처럼 보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3차원이라고 하지 2차원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는데요. 자, 과제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과제가 많다 해서 계속 미루다가 지금 과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우리 자료실에 연습 예제 도면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K08, 13, 14, 16, 18 그래서 총 5개인데요.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요 중에서 3개 정도는 이미 영상에서 제가 그리는 과정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되어 있는 데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개를 작성한 다음 메일로 제출합니다. 날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4월 21일 24시까지 제출해 주고요. 물론 과제물은 성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도면층이 필요한데요. 도면층은 영상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과정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 한 개당 화면 캡처를 10개를 했어요. 아래 한글에 포함해서 같이 과제 한 개당 10개입니다. 10개로 화면 캡처해서 포함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3개 과제는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식으로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의 뭐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일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그린 거를 가지고 조금만 수정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커트의 화면을 캡처해서 아래 한글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도 만일에 어떤 방법을 해서든 다른 사람 글을 받아서 제출할 경우는요. 그 파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미제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과제물 점수는 0점 처리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제는 지난번에 한번 다 보셨던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이죠. 자, 이 파일 8번. 그 다음에 13번이죠. 자, 이 13번은 회전이라는 명령어 할 때 제가 그리는 방법을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릿이라는 명령어 한 다음에 후크를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패너입니다. 이 스패너도 영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 스패너를 작성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걸 참고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 18번. 요거는 도면을 삼각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옵셋, 트림, 익스텐드, 필릿, 챔퍼라고 하는 명령어를 또한 도면층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제인데요.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6-C4가 되어 있는 거는요. 못따기를 가로 세로 즉 여기와 여기를 각각 4씩 해줘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르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과제를 작성 후에 요 날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뭐 개인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또는 쪽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물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